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누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달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처음 확인됐는데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콩 확진자는 남아공 현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한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도 하는데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경상남도의 채무가 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라는 건데 경상남도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꿈꾸던 캠퍼스 생활은 사라졌고 학내 활동에도 여전히 제약이 많은데요. 창원대 학생들이 직접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도성군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상남동을 비롯해 용호동과 합성동, 오동동 등 6곳에서 빛의 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경상남도의 내년도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의회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경상남도는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의 채무가 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0원이었던 채무가 올해는 8,500억 원, 내년이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채무 상환 계획을 보면 2025년에는 1,000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채무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늘어난 경남도의 출자 출연 기관과 공무원 수를 꼽았습니다. 그게 수수한 잉여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도정 운영이 된다. 그래서 심히 도에 우리가 건전 재정성에 악화가 우려된다. 그런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경남도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비 중심의 대형 사업과 코로나19 관련해 집중된 예산이라는 건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재정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일 만큼 다른 시도보다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늘면서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채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의 경상남도와 지금의 경상남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런 광역자치단체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건전하나 아니냐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재정의 부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증가폭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산 남포동은 대표적인 지역의 상권인데요. 그런데 최근 남포동을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네, 사람들로 북적였던 옛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곳곳에 빈 점포들이 임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통째 빈 건물도 수두룩합니다. 부산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남포동 광복로. 한 업장 건너 한 업장이 비었습니다. 대로변 뒷골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50m 남짓인 골목에서 가게 1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딱 시작하고 몇 개월 후에부터 얕은 줄줄 다 지나고 2층, 3층 전 다 비어있다. 이 골목은 주로 음식 장사거든. 강북동은 화장품 싹 다 나가고. 큰일이야.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째. 해당 기간 광복로의 상권 침체가 눈에 띄게 가속화했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3.6%였던 남포동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올해 1분기 26.4%로 2배 높아졌고 올해 3분기에는 공실률이 27%를 넘어섰습니다.
서면이나 동래, 부산대학로 등 부산의 다른 상권과 비교해도 공실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 남포동 상권의 주 소비층과 유동인구가 사라지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이 부산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매출이 한 뭐 적어도 3분의 1보다도 막 줄은 상태니까 월세도 못 낸다고 보면 되죠. 저희가 부산대 쪽에 매장이 하나 더 있고 서면에도 있고 제일 심한 곳이 그중에 여기. 좀 이유가 새는 세면서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1,800원, 2,800원. 건물주들은 옛날에 무조건 사람들이 떼거리를 몰 때, 네.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지하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구라든지 뭐 그런 공기에서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밸런스를 맞추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일상 회복과 함께 최근 2년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부산을 찾는가 하면 내년 크루즈선의 부산 기항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작은 희망이나마 사라질까 광복로 상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고성군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 4인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하루 평균 2.3명, 모두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확산세를 꺾기 위해 공무원 사적 모임 제한과 사각지대 방역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빛의 거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점등식에는 허성무 시장과 상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분수광장 조형물과 상남시장의 경관 조명에 불을 밝혔습니다. 창원시 빛의 거리는 오동동 불종거리와 합성동 상가거리, 용호동 도민의 집 광장과 진해 중원광장 등 모두 6곳에서 운영됩니다. 이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꿈꾸던 대학 생활은 사라졌고 학내 활동은 여전히 제약이 많은데요. 그래서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창원대학교 학우 고충 듣기 마이크온 투표를 진행한 김서진 학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온 활동을 진행했던 창원대학교 재학생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창원대학교 학생들의 고충을 듣는 마이크온을 진행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동생도 저처럼 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점들을 이야기하다가 장류에서 통학하는 제 동생이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걸 수업 당일 3시간 전에 교수님이 말해준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문제는 너만 겪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에브리타임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 학우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제 동생, 친한 후배들과 함께 마이크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동생 후배들과 함께 창원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코로나 시기 대학생으로서 가지는 고충과 학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353명의 학우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고 가장 요구가 많이 나온 학내 건물 개방 시간 연장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결과가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어떤 고충을 토로했습니까? 가장 많은 투표율이 나온 게 비대면, 대면 반복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인데요. 대학교 특성상 학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오는 게 아닌 전국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기숙사와 자취방을 구한 학우들은 비대면 수업이 언제 대면 수업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이제 본가에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창원에 계속 있어야 할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대면 수업으로 하면 궁금한 점들을 교수님께 바로 여쭤볼 수 있고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이런 소통이 많이 힘들고 공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고 과제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도 학우들에게 계속 다양한 고충들을 받고 있습니다. 11개의 학생 요구안과 요구안 이외의 학생들 고충들을 가지고 계속 학교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면담한 결과들은 전부 학우들에게 공개할 겁니다. 네, 어려움에 눈 감기보다 서로 의견을 모으며 해결에 나선 창원대학교 학생들, 패기 넘치는 청년들에게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응원해줬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연차총회와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가 25일과 26일 이틀간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 축제 대응 전략과 야간형 축제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축제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와 축제 성공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국내 40여 개 축제들이 참가한 피너클 어워드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가야시대 생산 유적 중 처음으로 청령 퇴천리 토기 가마터 일대가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지난 2019년 발굴된 청령 퇴천리 토기 가마터는 길이 15.7m, 너비와 깊이 2.3m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야시대 토기 가마터입니다. 경남도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11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11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오른 106.6을 기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인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합니다. 경남은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100보다 높고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비 등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인 서호와 중앙시장에 온라인 시장과 스마트 시세 알림, 경매 체험 등 시장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는 도시 내 일정 구역을 시민 참여형 생활실험실을 운영해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가 맹종죽으로 만든 친환경 대나무 칫솔의 생산과 판매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맹종죽 생산 판매기관 대표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맹종죽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판로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맹종죽의 안정적인 공급과 칫솔 등 다양한 상품 개발, 제품 판매와 홍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나섰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 공무원 노조는 지난 25일 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를 만나 소상공인 돕기 천사운동 지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물품은 앞치마 10,000개로 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도청 공무원들은 소상공인 돕기 천사운동으로 매달 급여에서 1,000원을 공제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과가 지난달 정부 공모에 선정돼 받은 포상금도 앞치마를 구매하는 데 보탬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